병원균 13종 발견. 질병관리본부가 공중화장실에서 세균 실험을 했는데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병원균이 득실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만지게 되면 세균이 무려 56배가 증가를 한다고 하네요. 문득 세계보건기구 WHO의 손을 꼼꼼하게 씻는 6단계 제안이 떠오릅니다. 손에 비누를 묻히고 손바닥끼리 맞대고 손가락 깍지를 끼고 비비고 손톱 끝을 손바닥에 문지른다. 어렵죠? 그렇지만 핵심이 이겁니다. 비누로 30초 동안 건강을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아이들만 시키지 마시고 우리도 함께 하자고요.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로 시작을 했습니다. 영화 페노메넌에 나왔던 곡이죠. 당시에 이제 존 트라볼타 그리고 지금은 뭐 거물이 되어버린 포레스트 위타커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면서도 왠지 좀 뭉클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번개 맞고 초능력을 얻게 되는 남자의 이야기인데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은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기를 제가 또 추천을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김지윤의 이브닝쇼입니다. 더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문자 하나 소개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8930님 오늘 부인 생일이시라고 베트남에서 이제 오셔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살 된 첫째 아들 그리고 15개월 넘은 둘째 아들 키우느라 힘들어하는데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예뻐서 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사진도 있으신데 네 오늘 8930님 부인께 생일 축하드린다고 메시지 전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로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보내주시고요. 또 TBS 앱 그리고 카카오톡은 무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또 인별그램 저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_TBS_이브닝쇼 검색하시면 초대 손님 사진도 있고 또 제 사진도 있고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박정호 기자님 그리고 전주현 캐스터 사진도 있습니다. Welcome to Unfiltered. North Korea's latest. CNN was given 미국 오하이오 일본의 주에서 백색 국가 명단 국내외 소식을 한 번에 귀로 듣는 뉴스 서울타임즈.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다시피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전주현 외신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좋아요 눌렀습니다. 인별그램. 저도 얼른 해야겠네요. 빨리 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두 분 손 잘 씻으세요? 네. 아까 오프닝 듣고 네. 오늘 손을 언제 씻었더라 그런 생각을 저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씻고 오고 싶네요. 네. 그 메르스 사태 네. 이후로 손 씻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림으로 어떻게 손을 씻어야 네, 되는가가 맞아요. 네. 사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메르스 이후에 손을 씻는 게 중요하다는 기사를 많이 보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씻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게 지식이 없어갖고 네. 손을 잘 씻어라라는 것만 이렇게 전파를 하고 소식을 알려도 20세기 초반에는 영아 유아 사망률을 그렇게 낮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와. 중요한 거긴 한가 봐요. 굉장히 큰 효과를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전 이거 하고 가세요. 네, 하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소식 일단 전해주시고요. 네. 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첫 정부 주관 행사로 열린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어요. 네네. 메시지를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다들 아실 겁니다. 1979년 10월 부산과 경남 마산에서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철폐를 위해 전개됐던 민주항쟁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이 기념식 기념사에서 부마 민주항쟁에 대해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라고 언급하고 주 무대였던 부산, 경남, PK 지역을 민주주의의 성지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민주화 정신을 이어가며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해서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유신 독재에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했는데 현지 대통령이
유신 독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사과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PK 지역이 조금 이탈되고 있다. 되게 네.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한테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또 이렇게 민심을 좀 다독이는 행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뭐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에 군림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창출의 뿌리로 내세우는 그 촛불혁명, 거기다가 PK 지역의 부마 항쟁을 함께 언급하면서 뭐 정부의 개혁 작업에 힘을 모아달라, 지지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좀 호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개혁 네. 추진도 당부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 시간이 또 다가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야 3당이 만났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네요. 네, 오늘 만났어요. 오후에 만났는데 네. 그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 교수단체 원내대표들과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6명, 회동. 총 6명. 그렇습니다. 그 회동이었는데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 문제를 다루는 협상 네. 테이블이에요. 첫 번째 그 회동.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거는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건 의견이 좀 모아지는 분위기였어요. 이미 전에 의견이 예. 모아졌던 걸로 기억해요. 물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당의 입장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거고 야당은 이걸 유지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뭐 회동을 하고 만나면은 좀 좁혀질 것 같아요. 네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바로 공수처 설치 그렇죠. 문제입니다. 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회동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다. 자가 당착이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공수처 관련된 진전 없는 걸로 좀 네네. 보여지고요. 각자 입장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야는 오는 23일에 별도의 3+3 회동을 열어가지고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예정인데 원내대표를 포함한 협의체와 별도로 오늘 그 한 명씩 더 들어갔잖아요. 네네. 민주당 송기현,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오늘 협의에 참여한 3명도 따로 만나가지고 별도로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 이어나간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님 보시기에는 이 네. 여야 입장 차이가 좁혀질 것 같으세요? 계속 만나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검경 수사권 문제는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공수처 문제는 네. 평행선이에요. 민주당과 한국당. 근데 이 다른 야당 있잖아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또 그 평화당 네. 그리고 평화당에서 나온 대한신당 이쪽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뭐 대의적인 건 찬성하고 있어요. 근데 또 세부적으로 보면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안을 밀고 있고 그렇죠.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안을 밀고 있습니다. 그게 좀 달라요. 기소를 공수처에서 그냥 할 수 있느냐 그게 백혜련 의원 아니고 그게 아니다. 기소할 수 있는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하자. 그게 권은희 의원 아닌데 미묘한 차이 있긴 합니다. 근데 공수처 설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국당 그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더라도 네. 바른미래당과 찬성하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검찰 개혁안보다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야당에서. 사실 정의당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정의당은 조금 다르게 이거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논의는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다른 야당과 뭐 합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게 원래 선거제도 개혁안을 그걸 먼저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쪽 사법개혁안으로 가기로 했는데 왜냐 민주당 네. 쪽에서도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좀 반대 목소리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 개혁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선거제 논의한다고 하면 이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건 선거제인데 그렇죠. 선거제 우리 못하고 그냥 검찰 개혁만 하고 선거제 못한다? 그럼 우리는 손해 보는 거 아니냐? 특히 이런 정의당 입장이에요. 측에서 네네. 아마도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입장이 굉장히 강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네. 거의 뭐 네. 경우의 수 아, 따지는 복잡해요. 것만큼 네. 복잡하네요. 네. 저희가 그래갖고 공수처법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잠시 서강대 임지봉 교수님은 이제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바로 그 공수처법을 내신 분이죠. 권은희 의원과 네. 전화 연결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 해주세요. 네. 프로듀스 X. 아, 어제 이거 보고서는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도 많고 네, 오늘도 네. 많고 이게 그 어제 MBC TV PD수첩에서 네네. 이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관심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과 아이돌 학교 이 방송 조작 논란을 다룬 어제 PD수첩 시청률이 전국이 5.1%, 수도권이 5.5%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난주에 3.7%였으니까 훌쩍 굉장히 많이 예, 많이 올랐죠. 올랐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잖아요.
다들 보셨죠? 그렇죠. 예. 뭐 아주 매번 챙겨보진 않았지만 저도 보기는 많은 분들이 봤거든요. 정말 뭐. 관심을 갖고 투표도 하시고. 맞습니다. 네. 참고로 저한테 연락이 오신 분들은 네. 어린 애들이 아니고 이제 제 또래 삼촌 팬분들.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예. 그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 PD 수업에서 나온 얘기를 좀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소개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네. 아이돌 학교에 출연한 이혜인. 그러니까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면서 3,000명 오디션 어떻게 보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할 것이다. 오디션을 안 봤으니까라고 증언했어요. 아예 아예 오디션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게 다 세팅이 돼 있는 뭐 그런 짜고 게 치는 있었다. 거였다. 네. 또 다른 출연자는 촬영장 분위기가 엉망이었다. 배고프고 울고 그랬다. 아이고. 창문을 깨고 탈출하기도 했다. 아우 애들인데 전부. 하혈을 2달 동안 했다. 누구는 생리도 안 했다. 뭐 이렇게 폭로했어요. 충격적이네요. 이에 대해 아이돌 학교 제작진은 뭐 밥을 안 줬다고 하는데 글쎄가 있었다. 밥을 잘 먹어서 살이 쪄서 걱정할 정도였다. 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프로듀스 X 101 그 출연자는 첫 공연 센터라고 부르죠. 무대에서 중심에서는 가운데에서는 네. 그 센터가 중간에 변경됐다 이렇게 털어서 충격을 또 줬는데 이 출연자는 센터 자체가 연습생들이 뽑는 거였는데 그런데 제작진이 갑자기 투표 방식을 바꿔가지고 그 연습생이 그러니까 방송인 센터에 나온 사람이 투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센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계속 문제가 조금 됐긴 했거든요. 뭔가 그렇죠. 의심스럽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완전히 확 터지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뽑혀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돌 가수들도 피해를 보거든요. 그럼요. 예, 의혹을 받을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아이돌들한테도 사실은 굉장히 피해가 가는 거고 네.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억울하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어린 학생들도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고 그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그래도 뭔가 좀 우리가 경선 같은 걸 통해 누군가 이기고 이런 재미가 있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보는 거죠, 사실. 네. 우리가 응원하는 그 연습생한테 투표하고 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공정할 거란 기대가 있고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K-팝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경찰 수사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신뢰를 확실히 회복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교통 정보를 듣고 약간 쿨다운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교통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준 캐스터님, 미국 하원이 홍콩 시위대 지지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15일이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서 홍콩이 누리는 경제 또 통상에서의 우대 혜택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죠. 네. 홍콩의 기본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책임이 있는 인물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요.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또 눈길을 끈 법안 하나가 더 포함이 된 게 홍콩으로 최루탄과 고무탄 등 시위 진압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홍콩 경찰이 시위대에 미국제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홍콩 간섭을 비난하고요. 홍콩인들의 시위 권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결의안도 가결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이게 그럼- 초당적으로 네.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네. 하원에서 지금 이게 통과가 된 거고 상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네.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통과될 것이다. 이런 이게 전망이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상원도 통과되고 하원 통과되면은 네. 이제 조정을 거쳐갖고 하나의 안이 대통령한테 가요.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하고 무역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얼마 전 트위터에는 이제 홍콩 안정됐다고 뭐 이런 소리 갖고서는 되게 비난을 많이 많이 받았잖아요. 받았죠. 사인을 할 것이냐. 그 부분도 내빼두면은 그냥 폐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 네. 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중국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강렬히 분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개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이례적이래요. 그리고 그렇군요.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기 전에 항상 사용하는 표현이 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삐를 잡아치길 바란다. 그 얘기를 표현을 했어요, 쓰는데 이번에? 그걸 경상대변인이 지금 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격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내정 간섭이라고 또 강하게 네네, 반격을 그렇습니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두고 보고요. 지금 일본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전해드렸거든요. 그 태풍 네, 하기비스 때문에 하기비스. 그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 폐기물이 대량 유실됐다. 네. 근데 우리만 이거에 집중한 게 아니고 미국 시민단체 페어윈즈란 데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를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미 경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조심해야 된다. 태풍이 오기 전부터. 근데 결국 폭우 때문에 방사능 폐기물이 태평양으로 이어진 강으로 흘러가고 말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원자력 발전
발전소가 손상이 또 됐을 가능성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후쿠시마 곳곳에 제방이 무너졌다. 여기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 거기서 많이 유실됐을 네.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는데 사람과 동물은 방사능을 보거나 맛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크게 나타냈습니다. 무섭네요. 그렇죠. 갑자기 그게 확 들으니까. 나죠. 네. 네. 네, 이게 그 일본에서는 유실된 자루가 있었는데 네네. 내용물이 다 안 빠지고 다 회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입구가 막혀 있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고이즈미 네. 환경상이 자루 6개를 발견했는데 네네네. 입구가 봉쇄돼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전혀 영향은 없다라고 했지만 네. 이 시민단체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죠. 왜냐하면 이 자루를 다 찾은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유실된 규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이제 고이즈미 환경상 이 고이즈미가 그 고이즈미 아들이잖아요. 아들입니다. 고이즈미 네. 준이치로의 아들인데 포스트 아베라고 지금 이제 굉장히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기가 네.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을 네. 할 가냐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갈림길도 달리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찾았다고. 사진 8장이 공개가 됐어요.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네. 김 위원장이 백두산과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 현장을 찾았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사진을 이제 내보낸 건데요. 네, 보셨어요? 네, 8개까지 다 보셨어요? 다 보진 못하고 저 한 다 서너 점. 봤는데. 그러시군요. 박정희 기자님 보셨어요? 네, 저 영상으로 영상으로 연결된 봤어요? 걸 봤습니다. 아, 연결된 연결된 거. 거예요. 네. 아, 영상 네. 나온 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왜 못 봤지 했어요. 네. 영화처럼 잘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백두산에 눈이 왔구나. 네, 백두산에 이걸 눈이 또-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깜짝 생각을 놀랐어요. 하면서.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그러니까요. 네, 막 백마를 이렇게 타고 있어. 말 진짜 잘생겼다. 그 생각하면서 네네. 봤거든요. 그 설경하고 말이 참 잘 어울린다 이런 네.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미국의 강요한 고통에 인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힘으로 헤치고 계속 잘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해서 자력갱생을 굉장히 강조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백두산이 좀 상징적이잖아요. 정치 외교적으로 중요한 고비 때마다 김 위원장이 항상 방문을 했던 장소예요. 북한이 항일 혁명 활동 성지로 선전을 하는 곳이거든요. 네. 본격적인 남북 대화에 나선기 직전에도 백두산에 간 적이 있고요.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에도 여기에 갔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구상을 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할 때마다 갔기 때문에 이번 방문이 지금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협상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자력갱생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마 자체가 그러니까 김정은 그 아버지죠. 네네. 김정은 위원장의 국방위원장. 아버지. 네.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어렸을 때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네. 백마를 탄 모습 이런 것도 보도가 됐었고요. 아, 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우상화하는 그런 영화에 그 항상 등장했습니다. 했군요. 백마가 등장해서 아, 뭔가 백마 상징적이 탄 있구나. 영웅 뭐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우상화하는 그런 하나의 소품 이렇게 좀 쓰이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백두혈통이라는 아. 거를 강조하려는 일종의 상징 조작이다. 우리 이제 그 네네. 북한 문제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김일성 주석이 항일 무장 투쟁에 나설 때 말을 탔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주석이 뒤를 잇는 지도자 뭐 그렇게 백두혈통 이거를 좀 주민들에게 부각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이렇게 연출해서 사진을 찍었다 이런 네. 설명이 나오고 그럼 있습니다. 사진 연출은 되게 좋았는데 네. 좀 말은 좀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솔직히. 네, 살짝 힘들어 보이기는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데 결렬돼 가지고 네. 그 스톡홀름 노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지만 북한이 결속을 강화하고 뭔가 미국 향해서도 우리가 지금 단결하고 있다 이런 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연말까지 또 시한을 네, 시한 두고 내세운 있는 적도 상황이고. 있잖아요. 좀 급해요. 네. 사실 네. 대한민국은 북한이 좀 급한 그래서 건 네. 있어요. 네. 과연 말을 탄 사진 이후에 어떤 혹시, 국정 운영 구상이 나올 잘 것인가. 되면 네. 11월에 만약에 부산에 오게 되면 네. 말 타고 아이 말을- 진짜 아재 개그를 하고 말이에요. 진짜 네. 이렇게 혹시나 박정희 기자님 생긴 거는 젊은데 말이야.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하고요. 네, 지금까지 전준 외신캐스터 박정호 오마이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짜배기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인터뷰 속 코너입니다. 앞서 박정호 기자 이야기도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을 면담을 했고 검찰 개혁을 당부를 했고요. 또 국회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당도 이참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부터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하고 얘기가 잘 맞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공수처. 정치권에서 이 논의를 시작한 게 벌써 20년째인데
공수처를 둘러싼 갈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네, 오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이게 공수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국회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네. 이제 그 1996년에 그 당시에 뭐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사건들이 이제 네. 언론을 장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척결에 관한 부패방지법에 대해서 입법 청원을 하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검사 이외에 이제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네. 것을 이제 입법 청원을 한 것이고 그 바로 국회의원들이 받아서 입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23년째입니다. 아, 23년이나 됐군요, 벌써. 예. 이제 보수 야당 측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장기 집권을 위한 사령부다. 그리고 청와대 직속 공안 검찰을 부활시키는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또 무슨 어떤 그렇다면 쟁점이 될 만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법안 내용을 그러면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수사 대상이라든지 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공수처장을 어떻게 뽑는지 뭐 이런 부분. 네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는 이제 고위공직자들을 이제 수사와 기소의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 네. 권은희 의원안 이 두 안은 이제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기소 대상자를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는 보통 행정부의 이제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 네. 또 그 사법부의 판사 또 검사. 그다음에 장성급 군인, 네네.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네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소 대상자는 확 줄어들어 가지고 판사,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로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 이상은요? 예? 차관 이상은 그러면 기소권이 없는 건가요? 기소권이 없고 그래서 차관 이상의 행정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예. 국회의원은 안 들어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이제 빠졌습니다. 아니 왜 빠지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회의원이 네. 이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들어가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켜 주지 않겠죠. 아 그래서 예. 빠진 거다. 예. 굉장히 정직하신 대답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아니요. 실제로 그것이 네. 공수처 법안이 이때까지 통과가 안 된 23년째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네네. 통과도 안 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이 여기 빠져 있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수사권 그리고 제한적이나마 이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뺀 기소권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제가 듣기로는 영장 청구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사실은 검찰이 너무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분리를 하자는 건데 네. 네. 공수처도 막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게 아니어서 옥상옥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꽤 오래 전부터 했었죠, 사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상옥 아닙니다. 아니라고 제가 하십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 네. 볼까요?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세워지죠. 네네. 그때 헌법재판소 이제 개헌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도 헌법재판소가 세워지는 것은 대법원 이외에 또 최고법원을 만드는 것으로 옥상옥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금 당시도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 지금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전체 사법부가 그야말로 국민의 권리 의무를 위해서 보다 더 충실히 재판하도록 선도하고 있죠. 네. 이건 옥상옥이 아니고요. 그리고 검사의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지금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수사권도 가지고 있죠. 네. 기소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선고되면 그 형 집행권도 가지고 있고요. 네네. 또 수사권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은 사실은 한 95%의 사건들은 경찰이 하고 수사합니다. 있죠. 예. 그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도 또 지휘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형사 절차 전 과정을 거쳐서 형사 사건 재판권 이외의 모든 권한을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가진 권한하고 비교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렇다 보니까
검찰이 이 막강한 권한을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권한을 오남용하게 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오남용을 했죠. 그래서 그렇죠. 공수처라는 기관에 다시 수사권과 기소권, 네네. 고위공직자에 한정되지만요, 을 줌으로써 또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에 검사를 넣음으로써 검사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의 네.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공수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감시자를 감시하는 감시자를 감시하는. 예, 기관이고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일관되게 70% 8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해왔던 네네. 법안이 공수처 법안입니다. 그렇군요. 공수처장을 뽑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많아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법무부 장관 그리고 네.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네.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 그리고 대한변협회장 네. 7명에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명이 찬성을 하는 사람을 이제 청구를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맞나요? 예. 예. 그러니까 그 7명 맞습니다. 네네네. 7명 중에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 2명, 네. 야당에서 추천한 2명, 네. 그러니까 4명은 이제 각 당에서 추천한 네네. 위원들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공수처장 후보를 2명을 해서. 예, 이제 추천하게 돼 있는데 2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을 하고 다시 그 1명에 대해서 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백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미 지금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7인 중에 네. 지금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이죠. 네네. 그리고 후보 2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분의 4 그러니까 7인에 6인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야당 추천한 후보 추천위원이 2명인데요. 네. 이분들이 반대하면 7명 중에 2명 빠지면 5명 아닙니까? 네.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네. 반대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꾸 네, 이렇게 네. 좀 해내야지 제가 좀 이렇게 약간 그렇습니다. 챌린지하는 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서 예, 드리는 건데 예. 그럼 야당 의원 2명 중에서 네. 한 명만 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 명이 찬성하면 네. 이제 5명에 그죠. 6명이 되기 때문에 후보 2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갈 수는 네, 있죠. 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네. 지금 어쨌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도 사실 들어가 있죠. 지금 이제 공수처 법안 얘기가 좀 더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네. 지금 뭐 사법개혁안에는 2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이 너무나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좀 분산을 시켜야 된다라는 네.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네, 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를 하고 또 이제 주목해서 보는 이제 기소도 하는 그런 기관이 한국 말고 생긴다면 또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다른 나라에 없다고 네. 어떤 분들이 주장하시던데 있습니다. 아 어디 있나요? 영국의 SF4라고요. 네네. Serious Fraud Office.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의 중대 비리 수사처가 있습니다. 아. 거기서도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합니다. 아 또 호주도 똑같은 네네. 기관을 갖고 있고요. 또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염정공서 네네. 이런 데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없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있다. 네. 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거기다가 기소권까지 독점하면서 네네. 그 기소권도요. 기소 편의주의라 그래가지고요. 네. 어떤 독일 같은 나라는 검사 기소할 때 기소 법정주의입니다. 즉 네네. 법률에 이런 경우는 기소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형사소송법 조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가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나라가 오히려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예요. 아 그렇군요. 예. 공수처의 유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것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오늘 들었습니다. 조금 후에 저희가 사실 권은희 의원하고 또 전화 연결을 해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예,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지금. 9423님,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죠. 하시고, 이경님도 자기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발의를 하나요? 누구한테나 공평한 법을 만들어야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7시에 김준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